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으로 알리바바, 티커네임 바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으로 말 것 같으면 1년 기준으로 48.47%, 6개월 기준으로 24.89%, 그리고 1개월 기준으로 최근 마이너스 12.61% 정도 떨어진 종목으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하여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경우에는 재무 분석으로라도 화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사업 구조는 크게 China Commerce, International Commerce, Cloud Computing and Internet Infrastructure and Other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도 있고요. 이노베이션 이노베이티브스도 있고요. 알리마마부터 해서 엔트그룹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SEC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 매출액 흐름을 보시면 말이죠. 코어 커머스 쪽에서 자그마치 총 86%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나 커머스 리테일 쪽에서 65%를 시작으로 해서 International Commerce Retail, International Commerce Wholesale, Local Consumer Service까지 전부 다 합쳤을 때 86%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인 Cloud Computing이나 Digital Media and Entertainment 그리고 Innovation Initiatives and Others 쪽 포함해서 14%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Core Commerce 쪽을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Buyers, Retail Marketplaces, Retail Sellers, Wholesale Marketplaces, 그리고 Wholesale Sellers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Wholesale Sellers를 보시면은 중국 및 해외 도매 판매 업체들은 이렇게 알리바바를 통해서 Retail Sellers, 즉 소매상인들에게 팝니다. 그러면은 소매상인들, 즉 Small Sellers와 Branded Sellers들은 산 제품들을 여기 타오바오와 티몰, 주후아 슈안, 중국어라서 좀 힘듭니다. 이러한 리테일 마켓플레이스에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몰 셀러스들은 타오바오에게 유통을 함으로써 중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 셀러스들은 모든 시장인 타오바오, 티몰, 주하슈안에게 유통을 합니다. 여기서 이 타오바오.com의 경우는 이베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전체 온라인 매출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그만 규모의 셀러스들이 여기 도매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제품화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몰의 경우는 브랜드 제품을 위주로 화이트 컬러 계층의 사람들을 타겟팅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이키나 자라 및 휴고보스와 같이 잘 알려진 브랜드를 유치시켰으며 보증금, 연 사용료, 그리고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과연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 자체는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알리바바는 그저 약간의 수수료만 받을 뿐 여기 도매와 그리고 소매의 중간 역할을 할 뿐입니다. 대신에 700만 명의 활발한 판매자들이 타오바오에서 자신의 제품들을 높은 랭킹을 받기 위해 알리바바에게 광고비를 내고요. 이를 통해 수익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매우 흡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리바바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들여다봤으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알리바바가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비뉴를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연도별로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시면요. 39.59조를 기록을 했고요. 2019년 기준으로는 56조,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72조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보시면은 굉장히 알리바바의 매출액 상승률은 좋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Gross Profit을 보시면은 굉장히 성적이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Gross Profit은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 비용으로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32.48조를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25.36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시 보는 부분이 바로 이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 부분인데 알리바바는 이 Profit Margin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Gross Profit을 퍼센티지화 하면은 나오는 것이 Gross Margi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4.60%의 Gross Margin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 other expense, operating expense, interest, tax 이런 걸 전부 다 뺐을 때 회사 입장에서 적자냐 흑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profit margin이 29.30%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성적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분석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분기별로 이번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3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반기별로의 실적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MB가 이렇게 중국의 통화로 위완이라는 단위고요. 미국 달러로는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RMB의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많냐 적으냐만 따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의 RMB 매출액은 155 빌리언 RMB라고 되어 있고요. 2019년 3분기는 119 빌리언 RM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매출액적인 부분에서는 지난 2019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cost of the revenue도 그에 따라서 상승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profit margin이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rofit margin의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2019년 3분기에서의 revenue에서 2020년 3분기에서의 revenue 상승률과 2019년도에 cost of the revenue에서 2020년도에 cost of the revenue로 상승한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revenue 쪽에서의 상승률이 더 크다는 것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도의 profit margin이랑 2020년도의 profit margin을 봤을 때는 더 좋은 profit margin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순수익까지 얼마가 나온지를 볼 건데요. 만들어낸 매출액이 이렇게 155 빌리언 RMB잖아요. 그래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겠습니다. 빼고요. 그 다음 product development expense도 빼겠죠. 괄호에 있는 건 다 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371도 뺍니다. 그리고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도 빼죠. 그리고 amortization을 해가지고 감가상각도 뺍니다. 13634라 해가지고 여기 값과 일치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terest and investment income 해서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돈이 interest and investment income이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interest expense에서 이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other income이 또 있네요. 1148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24191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24191의 값과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income tax and expense 해가지고 tax까지 빼주겠습니다. 1911을 빼고요. 그 다음에 shares of the result of the equity method invest에서 4244가 또 들어왔네요. 하면은 net income 이렇게 26524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약 26 빌리언 RMB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여기 2019년도를 보시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70748, 70 빌리언 RMB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레비뉴 쪽에서의 측면에서는 2020년도에 3분기가 더 잘했는데 어떻게 net income은 이렇게 2019년도에 3분기가 더 높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쪽에서 가장 큰 수익이 들어왔냐를 보시면은 여기 interest and investment income net 쪽에서 63 빌리언 RMB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interest and investment income 부분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여기 one time gain RMB 69.2 billion 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upon the receipt of the 33 equity interest in Ant Group이라 되어 있네요. Ant 그룹에서 33%의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69.2 빌리언 RMB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one time gain이고요. 딱 한 번만 받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interest and investment income 쪽에서 굉장히 큰 액수가 들어온 것이고요. 이 부분은 현금 흐름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적이라는 부분 내에서 봤을 때는 빼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이외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비타를 봐보겠습니다. 이 에비타야말로 이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네인컴을 보시면은 2019년 그리고 2020년도에는 각각 70.748 RMB, 26.524 RMB가 있죠. 이 네인컴이라는 부분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텍스라던가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까지 전부 다 빼고요. 결국 기업이 얼마나 현금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net income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 EBITDA를 본다고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가상각이라던가 텍스나 이런 부분을 다시 더해줘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interest and investment income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벌어들인 돈과는 무관한 돈이기 때문에 빼주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텍스라던가 감가상각이라던가 이런 걸 더했을 때 Adjusted EBITDA를 보시면은 37.101 빌리언 RMB가 나오고요. 2020년 3분기 때는 47.525 빌리언 RMB가 나옴으로써 확실히 2019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2020년 3분기가 더 영업을 잘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더해서 각각의 사업부별로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말이죠. 코어 커머스를 보시면은 130 빌리언 RMB가 되어 있고요. 2019년에는 101 빌리언 RMB로서 더 잘했죠.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이노베이션 이니시에이티브 앤 아더스 쪽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2020년 3분기 때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코어 커머스 쪽은 항상 잘해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알리바바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았으니까요. 이제는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기업의 현금과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런스시트는 크게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0년 12월 예상치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우선 Non-Current Investment와 Current Investment 그리고 캐시를 다 더하면은 자그마치 100 빌리언 달러 정도의 돈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인텐지블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름이나 라이센스를 뜻하고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장비 이런 부분을 뜻합니다. 확실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도매와 소매의 중간 역할을 할 뿐 사고팔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의 물량이 0%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100조라는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on-Current Debt를 보시면 약 17.18조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은행에다가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으로서 5년, 10년, 15년까지 나눠서 갚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urrent debt는 736.28 밀리언 달러로 굉장히 작은 양이 있네요. tax liability는 9.15조로 꽤나 큰 돈을 이제 정부에다가 텍스로서 내야 되겠습니다. Deferred Revenue는 5.77 빌리언 달러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부채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100달러치의 계약금을 먼저 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를 실제로 수령해 갈 때 전부 다 내고는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Deferred Revenue로 놔두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고객이 자동차를 받아갈 때 돈을 전부 다 내면은 그때 비로소 잡혀있던 Deferred Revenue는 다시 Revenue로 갑니다. 당연히 Deferred Revenue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찍혀있는 5.77조짜리 Deferred Revenue는 부채로 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만 해도 100조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Non-Current Debt랑 Current Debt를 합쳐도 18조가 안 됩니다. 알리바바는 정말 돈이 넘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고 밸런스시트에서 현금도 많은 기업이 최근에 왜 하락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첫째는 말이죠. Ant Financial이라는 회사를 아까 인컴 스테이트먼트 중간쯤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알리바바가 이 회사의 지분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Ant Financial이 홍콩 그리고 상하이에서 11월 5일날 상장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연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유는 여기 적혀있는 것을 보시면요. Some believes the 11th hour decision to suspend Ant's IPO is a form of pushback from the government against the outspoken Mr. Ma who has been very candid with his comments 라고 적혀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솔직한 것을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엔트그룹의 상장이 중단이 되버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Ant Financial의 상장이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연기가 된 것인데 왜 이렇게나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기 수익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크레딧 체크가 온라인상으로 돈을 대출해주는 섹터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39%나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이 기사를 보시면은 China issues draft rules to regulate online micro-lending busines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PBOC에서 People's Bank of China와 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에서 CBIRC에서 increase bar for micro-lenders to be able to provide online loans directly to consumers라고 적혀있죠. 대출금을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때에 대한 그 기준을 대폭 늘렸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11월 3일, 즉 상장되기 전 이틀 전에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었냐고요? 예전에는 온라인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회사는 빌려주는 대출액의 1%에서 2% 정도만 자신의 자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98에서 99%는 전부 은행의 돈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빌려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돈을 빌려줄 때 최소 자신들의 돈 30% 이상은 대출금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개개인이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이 30만 RMB로 제한이 됩니다. 이것은 약 4만 5천 달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한도 내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수입이 3분의 1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부동산을 포함해 투자를 위해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알리바바가 크게 하락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 부분에서 Anti-Monopoly Rules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기사를 보시면요. China faces the challenges of keeping its big tech in check just like US does라 돼 있죠. 미국 또한 최근에 아마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큰 기업이 anti-monopoly로 인해서 이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보시면요. 알리바바나 Tencent, 메이투안, JD.com 그리고 핀두오두오라는 회사들이 이러한 새로운 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알리바바의 경우는 이미 중국의 이커머스 분야에서 시장을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리바바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졌고요. 이런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매매 패턴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법안이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나왔는데 처음에 주가가 약간 하락으로 반응했을 뿐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안들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뀌진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알리바바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알리바바의 3분기 실적을 포함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았을 때 모든 사업 섹터에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특히나 클라우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한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비타 또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리바바는 캐시까지 매우 많은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 10일 날 싱글스데이라는 날에 중국인들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자그마치 100조에 가까운 돈을 쇼핑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단지 엔트그룹의 IPO 잠정 중단이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11월 3일 날 8%로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1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알리바바는 167조 원 정도를 잃었고요. 엔트그룹의 밸류에이션 또한 78%나 깎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리바바의 모든 비즈니스 섹터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돈까지 많은 회사가 IPO 잠정적 중단 그리고 Anti-Monopoly Rules로 인해서 이 정도로 하락하는 것은 조금 오버리액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다른 종목 리뷰와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